내 인생을 갉아먹는 관제와 구설, 피할 수 없는 운명인가 선택인가? 운명의 소용돌이 속에 서 있는 당신에게 인생을 살다 보면 유독 내 진심과는 상관없이 상황이 꼬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남들은 평생 한 번 겪을까 말까한 경찰서 출입이나 소송을 밥 먹듯 겪기도 하고, 가만히 있어도 주변에서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며 입방아에 올리는 일들이 반복되곤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명리학적으로 관제와 구설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이 시간은 단순히 운이 나쁘다는 말로 치부하기엔 너무나 고통스러운 이 관제 구설이 왜 특정 사람들에게 반복적으로 나타나는지, 그 사주적 특징과 성립 조건, 그리고 실제 사례를 통해 이를 극복하고 개운할 수 있는 방법까지 아주 깊이 있게 파헤쳐 보려 합니다. 영상이 길 수 있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사람 때문에 힘들고 법적인 문제로 밤잠을 설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영상이 인생의 커다란 변곡점이 될 것입니다. 1. 관제와 구설이란 정확히 무엇인가? 먼저 용어의 정의부터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구설이란 입구자의 말씀 설자를 써서 말 그대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비방과 모함을 받는 것을 뜻합니다. 실체가 없는 소문이 나를 괴롭히는 단계입니다. 반면 관제는 벼슬관 자의 재앙 제자를 씁니다. 국가기관이나 법적 권력에 의해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통 구설이 씨앗이 되어 관제라는 열매를 맺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은 말다툼이 고소고발로 이어지고 사소한 오해가 재판까지 가는 과정입니다. 사주의 이 기운이 강한 분들은 본인이 정의로워서 그런 것이라고 항변하기도 하지만, 운의 흐름에서 보면 이는 에너지의 충돌이 외적으로 폭발하는 현상에 불과합니다. 사주팔자라는 8글자의 설계도 안에는 우리가 살아가며 마주할 수많은 갈등과 풍파의 예고편이 정교하게 숨겨져 있습니다. 관제와 구설이라는 것은 결국 나와 타인, 혹은 나와 사회라는 거대한 틀이 충돌하며 발생하는 파열음과 같습니다. 이제 그 성립 조건들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 아주 세밀하고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2. 관제 구설이 따르는 사주의 핵심 특징과 성립 조건. 첫 번째로 주목해야 할 가장 강력한 조건은 상관견관의 형국입니다. 명리학의 고전인 연해자평에서도 상관견관 위화백단이라 하여 상관이 정관을 보면 100가지 재앙이 일어난다고 경고했습니다. 정관은 나를 보호하는 울타리이자 사회적 약속이며 법규입니다. 그런데 이 울타리를 부수고 새로 고치려는 기운인 상관이 정면으로 충돌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사주를 가진 분들은 두뇌 회전이 대단히 빠르고 언변이 화려하며 정의감이 남다릅니다. 잘못된 것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기질이 강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표현 방식에 있습니다. 본인은 정당한 비판이라 생각하여 던진 말이 상대방에게는 심장을 찌르는 날카로운 비수가 됩니다. 특히 사주 원국의 정관이 뚜렷하게 자리 잡고 있는데 세운이나 대운에서 강력한 상관의 기운이 들어올 때는 그동안 쌓아온 사회적 지위나 명예가 한순간에 말실수나 항명으로 인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직장 내에서의 하극상이나 국가기관을 상대로 한 소송 등이 이 시기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인사신과 축술미로 대표되는 사명살의 작용입니다. 형살이라는 글자는 형틀에 가둔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사주 내에 이 글자들이 나란히 포진해 있거나 운에서 이 글자들이 모여 사명이 완성될 때 우리 삶에는 마치 톱니바퀴가 어긋나며 쇳소리를 내는 듯한 마찰이 일어납니다. 인사신 사명은 생지의 충돌로 그 속도가 매우 빠르고 파괴력이 큽니다. 주로 권력 다툼이나 이권 개입 그리고 교통사고와 같은 급격한 사건 사고를 동반한 관제를 불러옵니다. 반면 축술미 사명은 묘지의 충돌로 그 진행이 더디지만 뿌리가 깊습니다. 주로 가족 간의 상속 분쟁이나 오랜 지인과의 금전적 배신, 그리고 부동산과 관련된 지루한 법적 공방으로 나타납니다. 이 사명살이 작동하는 시기에는 내가 아무리 결백해도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거나
법정에 서야 하는 상황이 강제적으로 조성되곤 합니다. 이는 인간관계의 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종의 숙명적인 통과 의례와도 같습니다. 세 번째는 일지와 월지의 충돌 혹은 일지와 시지의 강력한 충입니다. 특히 좌우충이나 묘유충처럼 왕지의 기운들이 정면으로 맞붙는 경우 그 여파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일지는 나의 내면이자 배우자 자리이며 월지는 내가 발을 딛고 있는 사회적 기반입니다. 이 두 자리가 충을 한다는 것은 내가 뿌리를 내리려는 땅이 흔들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분들은 주거나 직업의 변동이 잦을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그 과정이 매끄럽지 못하다는 점입니다. 떠난 자리에 오물이 남는 형국이라 이별한 연인이 나를 비방하거나 전 직장에서 나의 업무적 과실을 뒤늦게 문제 삼아 고발하는 등의 뒤끝 있는 구설이 따릅니다. 본인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마무리했다고 믿지만 주변 사람들에게는 차갑고 냉정하며 무책임한 사람으로 비춰지기 십상입니다. 이러한 오해의 골이 깊어지면 결국 명예훼손이나 손해배상 청구라는 실질적인 관제로 번지게 됩니다. 네 번째는 신약한 사주 구조에서 관살이 혼잡하거나 편관이 중중한 경우입니다. 나를 지탱하는 힘인 비겁과 인성은 미약한데 나를 억압하고 통제하는 기운인 관성이 사방에 포진해 있으면 삶 자체가 거대한 전쟁터처럼 느껴집니다. 정관이 예의 바른 감독관이라면 편관은 나를 해치려 드는 호랑이와 같습니다. 이런 사주를 가진 분들은 본성이 착하고 여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에는 늘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이나 위협적인 존재들이 가득합니다. 내가 남을 공격해서 관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잘못을 뒤집어 쓰거나 보증을 잘못 써서 억울한 누명을 쓰는 형태의 관제가 주를 이룹니다. 세상의 모든 화살이 나를 향해 날아오는 듯한 압박감 속에서 정신적인 고통을 겪으며 구설의 희생양이 되기 쉬운 구조입니다. 다섯 번째로 덧붙여야 할 조건은 식상이 과다하여 인성을 극하는 식다제다의 형국입니다. 말과 행동을 의미하는 식상이 제어 장치인 인성을 무력화시키면 생각보다 말이 먼저 나가는 실수를 반복하게 됩니다. 인성은 도덕성이자 브레이크인데 이 브레이크가 고장난 채 질주하는 자동차처럼 사람들에게 가십거리를 제공합니다. 특히 재성까지 강해지면 돈을 쫓다가 명예를 더럽히는 일이 생기는데 이는 뇌물 수수나 횡령 혹은 탈세와 같은 경제적 관제로 연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해 보일지 모르나 속으로는 늘 불안함과 구설의 위험을 안고 사는 살얼음판 같은 인생이 되기 쉽습니다. 여섯 번째는 원진살과 귀문관살의 영향입니다. 비록 직접적인 법적 처벌까지 가지 않더라도 사람의 정신을 피폐하게 만드는 구설은 여기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진살은 까닭 없이 서로 미워하고 원망하게 만드는 기운입니다. 사주의 원진이 강하면 대인관계에서 사소한 오해가 증폭되어 감정적인 싸움으로 번지고 이것이 주변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원인이 됩니다. 귀문관살이 겹치면 집착과 의심이 더해져 스토킹이나 명예훼손 등 비정상적인 갈등 구도를 형성하며 스스로를 관제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기도 합니다. 이처럼 관제와 구설은 우연히 일어나는 재난이 아닙니다. 내 사주 속의 강한 기운들이 외부의 기운과 만나 불꽃을 튀기는 필연적인 과정입니다. 하지만 이 기운들의 성질을 정확히 이해하고 내가 어떤 지점에서 취약한지를 안다면 그 폭풍우를 피해갈 지혜 또한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3운명의 실타래를 보여주는 실제 사례 분석,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이해를 도와보겠습니다. 40대 중반의 한 여성 사업가 사례입니다. 이분은 사주의 불의 기운이 강한 상관격이었는데 운에서 강한 수의 기운인 정관이 들어오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평소에도 할 말은 다 해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었는데 동업자와의 사소한 수익 배분 문제에서 상대방의 자존심을 심하게 건드리는 발언을 했습니다. 결국 상대방은 앙심을 품고 그동안의 회계 장부를 들고 세무조사를 의뢰했고 이 여성분은 무려 3년 동안 법정 싸움을 벌여야 했습니다.
명리학적으로 보면 이는 전형적인 상관경관의 해에 발생한 일입니다. 본인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으나 그 말이 칼이 되어 돌아온 케이스입니다. 또 다른 사례는 성실한 공무원이었던 50대 남성입니다. 사주에 축술 및 사명살이 잠재되어 있었는데 대운에서 미토가 들어와 사명이 완성되던 해에 믿었던 후배에게 명의를 빌려주었다가 뇌물수수 혐의에 휘말렸습니다. 본인은 단 한 푼도 받지 않았지만 문서상의 증거 때문에 한순간에 명예를 잃고 직장을 그만두어야 했습니다. 이는 형살이 작동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문서와 보증의 위험성을 간과했기 때문입니다. 사관제 구설을 피하기 위한 현실적이고 영적인 대처법, 사주팔자의 관제와 구설의 기운이 짙게 깔려 있다고 해서 평생을 죄인처럼 숨죽이며 살아야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명리학은 정해진 비극을 감내하는 학문이 아니라 다가올 풍랑을 미리 읽고 돛을 조절하는 지혜의 학문이기 때문입니다. 내 운명의 결을 알고 그에 맞는 처방을 내리는 개운법은 분명히 존재하며 이를 통해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그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법들을 아주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실천해야 할 최고의 처방전은 침묵의 미학을 삶의 철학으로 삼는 것입니다. 구설의 시작은 언제나 혀 끝에서 비롯됩니다. 특히 관제의 기운이 강하게 들어오는 해에는 나의 결백함이나 정당함을 세상에 증명하려 애쓰지 마십시오. 상관경관이나 형살이 작동할 때는 내가 하는 모든 말이 상대방에게 공격의 빌미가 되고 논란의 불씨가 됩니다. 억울함이 가슴 끝까지 차오르더라도 그 말을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 그것은 나를 가두는 창살이 되어 돌아옵니다. 침묵은 단순히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들끓는 에너지를 외부로 발산하지 않고 안으로 갈무리하는 고도의 정신수행입니다. 세상이 나를 오해하게 내버려 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시간이 지나 기운이 정화되면 진실은 자연스럽게 드러나기 마련이니 한 템포가 아니라 10템포를 쉬어가는 지혜를 발휘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명리학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책으로 꼽는 업상대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는 나에게 닥칠 관제의 기운을 미리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소모해버리는 고도의 전략입니다. 관제는 곧 법과 형벌의 기운입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 오히려 법과 관련된 공부를 깊게 시작하거나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그 에너지를 지적인 활동으로 승화시키는 것입니다. 또한 몸을 고되게 쓰는 봉사활동을 통해 내 육신의 에너지를 타인을 위해 소진하는 것도 좋습니다. 특히 형살의 기운이 강할 때는 신체에 칼을 대는 행위로 액땜을 할 수 있습니다. 헌혈을 정기적으로 하여 피를 내보내거나 미루어 두었던 가벼운 시술이나 수술을 받는 것, 혹은 치과 치료를 받는 것도 형살의 날카로운 기운을 땜질하는 아주 영리한 방법입니다. 내가 스스로 내 몸에 상처를 내거나 고통을 가함으로써 운명에 예정된 더 큰 타격을 비껴가게 만드는 원리입니다. 세 번째는 내가 머무는 공간의 기운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변혁이 필요합니다. 관제와 구설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은 지금 내가 점유하고 있는 공간의 에너지 흐름이 나의 사주 구조와 심각한 불협화음을 일으키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수맥이 흐르는 곳에 나무가 자랄 수 없듯이 나를 공격하는 방이나 기운이 서린 곳에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갈등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럴 때는 과감하게 거처를 옮기는 이사가 가장 빠른 해결책이 됩니다. 이사가 여의치 않다면 집안의 가구 배치를 완전히 바꾸거나 낡은 물건들을 과감히 버려 기운의 통로를 열어주어야 합니다. 특히 현관이나 침실처럼 기운이 머무는 곳에 밝은 조명을 설치하고 붉은색이나 황금색 등 나를 보호해주는 색상의 소품을 배치하여 공간의 질을 높이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로 가장 본질적이고도 어려운 처방은 하심증 마음을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놓는 수행입니다. 관제 구설에 자주 휘말리는 분들의 내면을 냉정하게 들여다보면 그 기저에는 내가 남보다 뛰어나다는 은연중의 우월감이나 내 판단만이 유일한 정의라는 독선이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주에 강한 기운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자아의 에너지가 비대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내가 고개를 뻣뻣이 들고 있을 때 세상의 바람은 나를 가장 먼저 때립니다. 스스로를 낮추고 상대방의 입장과 의견을 진심으로 인정하며 수용하는 자세를 가질 때 나를 향해 날카롭게 날아오던 비난의 화살들은 목표물을 잃고 허공에서 힘없이 떨어지게 됩니다. 타인의 허물을 덮어주고 나의 공을 내세우지 않는 하심의 자세야말로 관제라는 호랑이를 길들이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다섯 번째는 인성의 기운을 보강하는 정적인 취미를 갖는 것입니다. 관제 구설은 대개 식상의 과다함이나 재성의 탐욕에서 비롯됩니다. 이를 다스리는 것은 인성 즉 배움과 사유의 힘입니다. 명상이나 요가 혹은 서예와 같이 호흡을 가다듬고 내면을 응시하는 활동에 몰입해 보십시오. 책을 읽고 일기를 쓰며 하루의 언행을 되돌아보는 시간은 나를 향한 구설의 파도를 잠재우는 방파제가 되어줄 것입니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외부의 소음은 더 이상 나를 흔들지 못합니다. 여섯 번째로 인덕을 쌓는 보시의 실천입니다. 구설은 결국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도끼입니다. 평소에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와 작은 배려를 베풀어 인덕의 창고를 채워두어야 합니다.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나를 변호해주고 방어해줄 사람들을 만드는 것은 사주상의 관인상생을 현실에서 구현하는 일입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는 순수한 선행은 나를 둘러싼 탁한 기운을 맑게 정화하여 관제라는 어두운 구름을 흩어지게 만드는 햇살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개운법들은 단순히 미신적인 행위가 아니라 내 삶의 태도를 교정하고 우주의 에너지 흐름과 조화를 이루려는 적극적인 노력입니다. 사주는 정해진 결론이 아니라 내가 풀어가야 할 숙제와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 방법들을 하나씩 삶에 적용해 나간다면 당신을 괴롭히던 관제와 구설의 폭풍은 어느새 잦아들고 그 자리에 평온과 번영의 싹이 돋아날 것입니다. 마무리입니다. 운명의 폭풍우를 지나 평온의 바다로 나아가는 당신에게 지금까지 우리는 사주 속에 숨겨진 관제 구설의 원인부터 이를 지혜롭게 피해가는 개운법까지 아주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긴 시간 동안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은 아마도 현재 마음속에 풀리지 않는 응어리가 있거나 혹은 정말 간절하게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은 분들일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꼭 전하고 싶은 당부와 강조의 말씀을 남기려 합니다. 먼저 꼭 기억하셔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사주의 관제와 구설이 많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여러분이 세상에 미치는 영향력이 그만큼 크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아무런 능력도 없고 자기 색깔도 없는 사람에게는 아무도 돌을 던지지 않습니다. 나무가 높이 자라야 바람을 많이 맞는 법입니다. 여러분의 사주가 가진 강한 에너지가 아직 조율되지 않아 마찰음이 나는 것일 뿐, 그 에너지 자체는 세상을 바꾸고 나를 성장시킬 수 있는 아주 귀한 원동력입니다. 그러니 왜 내 팔자는 이럴까라며 스스로를 자책하거나 미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그저 남들보다 조금 더 뜨겁고 강렬한 엔진을 가지고 태어난 것뿐입니다. 또한 운의 흐름은 영원히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명리학의 핵심은 순환입니다. 지금 당신을 괴롭히는 이 관제의 기운도 결국 시간이 지나면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시기를 지날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상처분인 영광이 될지 아니면 더 큰 도약을 위한 밑거름이 될지가 결정됩니다. 오늘 제가 강조해드린 침묵, 업상대체, 하심은 단순한 처세술이 아닙니다. 내 운명의 그릇을 넓혀서 웬만한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자아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특히 하심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하면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소리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소리내어 싸우는 것보다 소리 없이 견디는 것이 더 큰 승리일 때가 있습니다. 나를 낮추는 것은 비굴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공격하려는 에너지가 스쳐 지나가게 만드는 가장 영리한 방어막입니다. 오늘부터라도 나를 비난하는 사람을 향해 분노를 쏟기보다
그 에너지를 나 자신의 내면을 닦고 실력을 키우는데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기록의 힘입니다. 지금 겪고 있는 이 고통스러운 과정들을 담담하게 일기로 기록해 보십시오. 내가 어떤 상황에서 화가 났는지, 어떤 말실수를 했는지, 혹은 어떤 운의 흐름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기록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운명의 패턴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패턴을 알면 대비할 수 있고 대비할 수 있다면 더 이상 운명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 영상이 끝나고 나면 깊은 숨을 한번 크게 들이마시고 내뱉어 보십시오. 당신을 가두고 있던 답답한 관제의 사슬들이 조금씩 느슨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당신은 충분히 이 시련을 이겨낼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앞날의 구설은 사라지고 명예로운 빛만 가득하기를, 그리고 그 고통의 끝에서 누구보다 평온한 미소를 지으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긴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인생의 작은 등불이 되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제 소임은 다한 것 같습니다. 구독하시고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의 평안한 내일을 응원합니다.